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벌써 지쳐 있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이 너무 길었죠.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전반적인 얘기보다는 요즘에 시험의 트렌드인 그 정의를 좀 많이 보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정의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뒷부분을 다 해야 이 정의 부분이 쉽게 넘어갑니다. 정의 부분에서도 나중에 이제 막판 이제 끝날 때쯤에 제가 좀 시간을 할애서 다시 정의 부분을 보겠지만 오늘 시험 첫 번째 시간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페이지로 치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페이지에 토지 등록은 어떻게 했는지, 토지 이동이 일어났을 때 소유자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 계획하고 뭐 조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부분하고 지번 부여를 신규 등록인지 등록 전환인지 분할인지 합병인지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의 부분에서 다 쓰러져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시간을 잘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지치지 않게끔 좀 해보도록 할게요. 힘을 내요, 힘을 내. 예. 자, 지목을 할 건데, 지목은 땅에 대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땅이 왜 있는지,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땅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지목이랑 지적소관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토지에 뭐예요?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법률상의 명칭이에요. 법적으로 이름을 짓는 거구나. 좋은 땅, 나쁜 땅 이런 거 말고요. 세모 땅, 네모 땅 이게 아니라 주된 사용 목적을 법적으로 탁 확정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28가지가 이제 용도로 정해져 있고요. 28가지 용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 몰라요. 왜냐면 왜 잘 모른다는 표현을 쓴다면 28개를 꼼꼼하게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우리 자주 보는 거, 자주 보고, 그리고 비슷한끼리 묶어가지고 외우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목과 관련된 문제는 꼭 한 번,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목을 잘 알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좋은 땅, 나쁜 땅의 개념은 어쨌든 가치니까, 그쵸? 토지의 가치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달라지고, 토지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이 부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지목은 좀 잘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 설정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앞에 회색 부분 있는 데 있죠? 그 부분만 좀 읽어두시는 방법으로 하시고 여기는 몇 개 줄만 치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지목은 어떻게 설정되느냐? 지목은 어떻게 설정되느냐? 일필일목이라는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을 표시하는 것을 저희가 일필일목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2개 이상의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의 토지 안에 한쪽은 논이고 한쪽은 밭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 주된 거, 그 중에 하나거나 한 개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중에 주된 지목 한 개만 정한다. 그 다음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인데 주용도 추종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이거 딱 보면은 정확하게 알겠죠? 주용도를 추정한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가장 주된 지목을 하나만 딱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주된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면 되겠고 그래서 뭐 주된 토지에 도로도 있고 국어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주 용도로, 그쵸? 주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을 주는구나. 지목을, 정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속성이요. 영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잠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속성의 원칙에서 계속적으로 쭉 사용할 수 있는 그 주된 용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니라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임시적인 용도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바꾸면 계속 쭉 뭔가 이게 용도 변경이 일어나면 또 한 번 또 바꾸게 되면 또 한 번 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의미는 한 번 정하면 어느 정도
쭉 갈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용 목적의 추종이 있는데 여기는 뭐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뭔가 큰 이게 토지 사업 같은 느낌 안 드시나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준공된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데 뭐 어쩌고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는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영속성이 있고 사용 목적 추정이 있다. 그 정도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지목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지목 표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지목은 이제 저희가 어디에, 각종 지적 공부의 어디 부분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지목은 여기저기 모든 지적 공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 지목 명칭 전체를 기록을 하고 지적도, 토지대장에 대한 지적도, 임야대장에 대한 임야도에는 다음 부표와 같이 지목을 뜻하는 부호를 붙인다. 그 말은 토지대장에는 지목을 표시해주고 임야대장에도 지목을 표시해주는데 이 부호는요. 부호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표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호를 외우는 이유는 대장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적도, 임야도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쉬워요. 근데 몇 가지, 딱 4가지 정도가 이 지목하고 부호가 딱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거의 지목하고 부호는 같아요. 지적도하고 이게 지목하고 부호는 거의가 일치합니다. 딱 4가지, 딱 4가지. 그것만 나중에 제가 따로 그 필기 노트에다가 써놨죠. 필기 노트에 보면 딱 4가지만 그것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외우면 돼요. 자, 지목의 구분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제 28가지가 나오는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이 뭐고 답이 뭐고 유가 뭔지는 가볍게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목과 부호는 거의 똑같이 씁니다. 근데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으니 4가지만 조심하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알 거고 여기 전, 답, 유지는요. 요 앞쪽 자리만 하면 돼요. 앞쪽 자리만. 똑같다는 것은 부호는 거의 지목의 첫 번째 글자를 따라서 부호를 갑니다. 그러면 공장용지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공장용지 그 다음에 주소용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주소용지 이렇게 되면 주소용지는 우리가 지금 지목이거든요. 그럼 어디 가요? 부호는 첫 번째 글자예요. 공장용지도 공장의 공자가 바로 그 부호가 되겠느냐. 여기는 예외적으로 장이 바로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요거 첫 번째 자를 한다. 근데 예외가 요 4가지 중에 하나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과 답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방에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뭐냐면 물에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밭. 아이고 밭이에요. 밭. 밭을 말하는 거예요. 밭.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논을 말하는 거예요. 논. 그래서 이 논밭은 우리 먹거리하고 관계가 있죠. 먹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논밭은 물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상시적이라는 것은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먹는 거. 원예작물에는 채소도 있어요. 채소,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뭐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하고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게 키워드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먹을거리잖아요. 푸드 우리가 말하는 먹을거리를 만드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을 안 하면 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유지에 유가 나오죠. 유지도 되게 어렵잖아요. 딱 여기 예를 보면 돼요. 댐, 저수지, 소류지, 얇은 그런 거, 호수, 연못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도 보면 뭐예요?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얘는 먹을거리를 위한 게 아니죠. 네, 물하고 관계가 있는데 먹을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댐, 저수지, 호수, 물이 고여있거나 연못은 물이 고여있죠. 물을 저장하는 곳은 어디요? 댐, 저수지 이런 곳은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또 니은이 동그라미 니은이 나오면 좋겠는데 요게 항상 나오죠. 여기하고 요게 연양왕고라고. 그래서 물을 상시적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답이냐 유지냐 요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28개면 매일매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지하철 왔다 갔다 아니면은 뭔가 밥을 먹으면서 한 번씩 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실력이 되신 분들은 이제 느낌으로 가시겠지만 처음에 볼 때는 머리가 아프게 외워야 돼요. 자, 국어는 이제 우리가 물이 흐르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흐르는 길. 그래서 용수는 물을 사용하는데 배수는 물이 빠져나가는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뭐라고 되죠? 수로. 물길이에요, 물길.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뭐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물길을 칼칼칼칼 물이 나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물이 빠져나가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인공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 요소도 있어요. 자연 요소.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하거나. 근데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하천이 있어요. 하천. 하천이 있는데 하천은 끝에 보시면 분명히 자연 요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소규모 수로 부지지. 수로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는요. 그런 표현이 없죠.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것을 또 국어하고 하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시적인 것 같고 앞 위에서 3개 했죠. 전답, 유지. 그 다음에 수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로라는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서 자연유수에서 수로인데 자연유수로 소규모 수로는 국어가 될 것이고 자연유수인데 수로라는 표현이 없으면 하천이 되고 좀 어렵죠. 자꾸 느낌이 아니라 2개, 3개, 4개를 여러 개를 묶어서 외우는데 지금은 설명하는 단계니까 그렇고요. 다음 순환에 넘어가시게 되면 제가 이걸 묶어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의미만 알아야 돼요. 광천지라는 것은 지하에서 용출한 건 위로 솟아오르는 용추구가 뭐냐면 솟아오르는 구멍을 잇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솟아오른다.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표면에 있는데. 혹시 온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온천은 어떻게 돼요? 땅에서 물이 컬컬컬컬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샘물 같은 거 이렇게 컬컬컬컬 위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용출구가 있어야지 광천지라는 표현을 써요.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근데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거 올라오는 구멍이 있는 곳을 화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제일 빠르시겠네. 온천수나 이런 거.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용출구가 있어야 돼요. 용출구. 그 토지가 광천지라는 표현을 써요. 양어장이라는 표현도 항상 나오는데 이 양어장에는 육상이 키워드예요. 양어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죠? 물고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수산생물. 물 안에서 살긴 하는데 바다 생물이긴 하는데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양어장 만드는 거죠. 인공적으로. 바다에다가 만드는 게 바다에 만들면 뭐라고? 양식장. 육상에 만들면 양어장.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해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육상이 키워돼. 육상. 양어장이라고 합니다. 수도용지는 역시 물하고 관계가 있는데 뭐 여기처럼 용수나 배수를 위한 게 아니라 뭐다? 정수,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수도잖아요. 그렇죠? 수도물이 빗물도 있고 하천에 있는 물도 있고 소양강 댐에 있는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이 있지만
소형강 댐은 유지라는 표현으로 가는 거죠. 그죠? 거기 댐이니까. 거기에다가 딱 막아두고, 그쵸? 그 다음에 흐르는 물, 하천물. 국어의 안에 있는 좁은 소규모 수로에 있는 물들. 그걸 다 모아서 뭐예요? 정수하는 과정에서 정수를 위한 토지가 뭐다? 수도용지라는 거예요. 정수에서 공급하는 용지. 제방이라는 의미는 뭔가 방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데요. 방어한다는 의미. 그래서 뭔가를 막기 위하여 조수는 물이죠. 자연유수도 물이죠.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되는 거. 방조제, 방자가 나오면 전부 다 방어용이잖아요.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모래 막는 거, 방파제, 바람을 막는 거. 막는 것, 제방은 제방이라는 목적으로, 지목으로 이게 표현된다는 거. 염전은 뭔지 아시죠? 신안섬, 신안소금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단적으로 인공적으로라는 표현은 없어요. 자연적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소금을 채취할 목적이지 판매 목적, 물론 채취해서 판매를 하긴 하지만 채취하기 위해서 물 끌어들여서 왜 염전에다가 이게 아저씨들이 긴 나무 막대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닷물을 증발을 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그 땅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바로 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전. 공장용지하고 비교하는데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공장용지는 뭐냐면 그 염전을 소금을 다 채취를 해서 뭐예요? 이건 제조하는 과정에 그 땅을 제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땅을 그런 시설들이 있는 땅을 저희가 공장용지라고 해요. 제조업하고 공장용지는 제조업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수원은 뭔지 아시죠? 과수원. 우리 그 명절만 되면 우리 과일 택배 막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수류를 집단적이라는 게 키워드죠. 기본적으로 집에 먹을 사과나무, 서울에 사과나무도 많지. 서울에서 사과나무 못 봤지만 집에 담벼락에 혹시 그 감나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던데 감나무하고 대추나무 있는 이렇게 소규모 이거는 안 되고 여기는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구역을 말하는 거죠. 집단.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포도도 있고 감나무도 있지만 사과, 배 그리고 여러 가지 과수를 키우는 그 땅덩어리, 땅, 토지죠. 땅이라는 표현보다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과수원이라고 한다. 과수원. 여기다 뭐 여기 저장고도 있죠. 다. 목장용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죠? 한우, 젖소 생각하면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이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는 이제 풀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 축산업이니까 당연히 가축하고 관계가 있겠죠? 가축을 사용하는 뭐예요? 축사를 위한 부지들도 목장용지에 접속된 뭐 부속시설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일단 축사가 있다. 제가 나중에 여기 밑에 부분하고 연결하려고 해요. 자, 과수원과 목장용지의 주거용 건물이에요. 이것도 축사도 건물이거든요. 축사도 건물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건축법에 이렇게 나오는데 건물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벽도 있고요. 지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에 정착이 되어 있어요. 땅에. 그리고 이 집이 텐트처럼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하지만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텐트는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정착성이라는 표현인데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땅에 딱 붙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축사 같은 경우는 건물은 맞아요. 네. 여기 주거용 건물도 건물 맞죠? 근데 왜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물과 목장용지에 있는 목장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뭐 주거용 건축물을 뒀다. 거기에 부지는 뭐냐? 이거는 대라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진짜로. 목장용지에 소가 있고 축사가 있다. 좀 나눠볼까요? 소가 있고 축사가 있다. 목장용지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축사가 있고 여기는 목장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숙소가 있더라.
주거용이죠. 주거용이라고 하고 올게요. 뭐 집주인이 살 수도 있으니까 목장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필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나눠졌다면 목장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는 뭐예요? 목장 용지가 되는 거고 여기 토지는 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지. 대지라고는 표현하면 정확하게 안 되고 지목을 대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과수나무가 있는데 과수나무 집에는 꼭 과수원만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이게 과수를 훔쳐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수원의 주인이 여기 집을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가 두 필지면 나무가 있는 곳은 과수원이라고 하고 여기 필지고 여기는 집이 있는 곳은 뭐라고 한다? 대라고 정해줘야 된다. 지목이. 토지가 두 필지라면 전제 조건이에요. 뭐 한 필지인데 축사가 있고 한 필지에 주거 건물이 있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정확하게. 임야는 우리가 임야는 쉬워요. 예, 산하고 관계가 있죠. 산림 예. 임야는 산림 원야가 뭐냐면 정원 같은 거예요. 정원. 산림 및 원야를 이렇게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원. 야는 뭐냐면 들판을 말해요. 산림은 산인 거 알고 계시죠? 산. 그리고 어디 가면은 뭐 저 같은 경우 아침 정원 이런 데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저기 그 경기도 쪽 끝에 가시게 되면 이게 정원들도 많아요. 그런 땅들, 들판. 그런 것을 임야라고 합니다. 뭐 뒤에 수림지, 뭐 그다음에 암석지, 뭐 자갈밭 땅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런 거는 일단 놔두시고 산림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정원과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나무만 빽빽히, 중림지 뭐 대나무만 빡빡히, 암석지는 돌, 자갈 땅은 자갈인 거 아시고 모래 땅, 습지는 습기가 꽉 찬 거, 황무지는 아무것도 예, 뭐 심을 수도 없는 그런 땅들을 저희가 임야라고 하는 겁니다. 대는 제일 중요한 땅이죠. 대는 이제 건축물 중에도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까 지목은 뭐예요? 영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영구적 건축물 중 이렇게 하면 시험이 좋은데 뒤에 항상 시험은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러면서 문화시설을 갖다 꽂아요. 그럼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박물관 밑에 있는 토지도 뭐다? 건물을 위해서. 그렇죠. 건물이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땅이기 때문에 뭐예요? 대다. 그 다음에 택지 조성을 공사가 준공됐다는 것은 택지가 뭐냐면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논밭이었던 걸 싹 다 뭘로 해요?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과정. 그때도 역시 뭐다? 그것도 전부 다 대다. 그래서 요 주의 표시에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부지는 있죠. 예. 요즘에는 묘지를 이제 그 나무를 수목장을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하면서 가루 형태의 그것을 그런 거를 하는 데도 있고, 그쵸?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의 부지. 아파트 안에 차들이 움직이는 도로는 아니고 그 길이 있죠? 그거는 도로가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길들 있죠? 자동차가 지나가고 택배차가 지나가고 그런 건 뭐다? 도로가 아니라 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더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냄새는 과수원 같고 목장용지 같고 요거는요. 묘지일 것 같고 요거는 설치 통로 부지니까 통로라고 하니까 도로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 공장용지는 제조업이 키워드예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다.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공장용지가 그런 곳이에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중에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요. 전부 다 소금과 관련된 부분이지 이 제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 땅을 염전이라고 하지 공장용지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조업은 뭐예요? 그 소금을 가져와서 제조를 해서 제조는 뭐 여러 가지 뭘 하겠죠. 뭐 구운 소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 그 공장을 밑에 깔려 있는 토지를 저희가 뭐라고 한다? 공장용지라고 한다. 공장 부지로 조성된 거.
그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땅 나오면 의료시설 밑에 있는 땅은 대가 아닌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안에는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이게 키워드겠죠. 학교용지는 탁 머릿속에 떠오르죠. 학교용지하면 뭐예요? 운동장 있죠. 교실 있잖아요. 운동장, 교실. 그리고 좀 더 좋은 학교는 실내 강당 있는데 실내 운동장도 있고 그런 거. 학교 안에 또 뭐 있어요? 테니스장 있는 학교도 있고 학교 안에도 축구장 따로 만들어진대. 농구장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은 학교가 필지가 하나의 필지가 있을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학교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토지가 구성돼서 여기다 학교 건물 만들고 교실을 만들고 이쪽에다가는 강당을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한 필지가만 생각이 아니라 학교 건물 밑에 깔려있는 거, 강당 밑에 있는 깔려있는 것들, 여기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밑에 깔려있는 토지들은 전부 다 뭐다? 학교 용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용지는 종교하고 관계가 있겠죠. 종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교회 너무 잘 아실 거고, 종교 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절 같은데 사찰, 향교, 사당 등 그런 곳에 부지. 그러면 전국에 저희가 사찰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찰하면 또 뭐가 있어? 절요, 절. 여기 산에 있는 절 빼고 밑에 있는 절들이 만일에 있다. 그러면 절에 뭐 서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가면은 그 절 밑에 있는 땅들은 뭐예요? 종교용지라는 거예요. 종교용지. 서초동에 가도 교회 큰 거 있어요. 서초동에 가면 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밑에 있는 토지도 뭐다? 종교용지가 되는 겁니다. 주차장은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하고 주차 전용 건축물은 뭐예요? 주차 타워. 주차 타워 보셨죠? 건물은 건물인데 올라가는 길이 보이고 이렇게 회전하는 건데 여기 주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차 타워라고 하죠, 저희가. 그 건축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타워 같은 건물, 그 밑에 있는 토지들은 뭐다? 주차장인데 여기다 별표 친 건 뭐예요? 대부분 부호는 첫 번째 글자라고 하는데 저 차자는 두 번째 글자거든요.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는 딱 느낌 오죠? 뭐예요? 석유, 기름, 그 다음에 가스, 전기,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수소 자동차 있죠? 그거에서 판매를 위하여가 키워드예요. 주유소는 기름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죠. 주유소 밑에 뭐가 있어요? 주유소 밑에. 네, 주유소 밑에는 유류 저장 탱크라는 것도 있거든요. 유류 저장 탱크. 기름을 저장을 하는 탱크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흔히 말해서 빨대를 꽂아서 위에서 주유기에서 뭐 합니까? 여기서 기름을 자동차에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매라는 게 키워드예요. 판매.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 전부 다 뭐예요? 유자가 기름 유자거든요. 기름 유자. 그걸 저장하는 모든 땅들을 저희가 뭐라고 합니다? 주유소 용지라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선박, 기차들은 전부 다 뭐예요? 기름도 필요하죠. 석유도 필요하고 가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또는 송유 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라고 안 한다. 판매용이냐 제작을 위해서 한 거냐. 자동차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인 거기 안에 석유가 있어야 배에 실리기도 하고 어딘가에 누군가가 자동차를 사면 또 자동차 운전해서 갖다 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용이라는 거. 창고용지는 이제 팍 와닿지는 않겠지만 우리 택배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업체가 어떻게 해요? 택배업체가 전국에서 물건을 모아서 한 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서울의 어디 집합소라든가 아니면 서울 근교의 어디 큰 대형 창고 안에다가 물건을 다 싣고 와서 거기서도 분류 작업을 하죠. 서울 무슨 구로 무슨 동으로 갈 거, 또 서울구 무슨 이거는 인천으로 갈 거, 이거는 김포로 갈 거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건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이라는 게 키워드죠.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창고죠. 뭐 그게 창고예요. 창고.
창고 밑에 있는 토지는 뭐다? 네, 이거요. 창고다. 창고 밑에 있는 용지라면 창고 용지. 요 옆에 주유소가 있더라. 필지가 다르면요. 주유소 용지가 되는 거죠. 용지. 필지 하나마다 지목이 하나라고 했죠. 전제 조건은 전부 다 이게 필지가 하나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 하나에 이쪽에는 창고인데 또 다른 데는 뭐 주유소가 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한 필지 안에 두 개가 있을 땐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도로도 꽤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로도.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이용되는 차량 운행, 보행을 위해서 이용되는 토지.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도로법에 의해서 따로 우리가 도로라고 얘기하는 거. 순환도로, 그쵸? 시흥대로, 이게 도로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고속도로 안에는 뭐가 있어요? 휴게소도 있고, 휴게소에 도로가 있죠. 앞으로 차들이 주차장도 있고, 거기도 주차용 있겠네요. 그쵸? 주차 용지가 있겠네요. 그쵸?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그걸 도로라고 하느냐? 거기 아까 제가 휴게소 안에는 뭐 있어요?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그걸 도로라고 할 거냐? 주차용지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도로라고 한다. 이 얘기죠. 세 번째 됐고, 네 번째는요.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 저희가 도로의 개념을 잘 생각하면 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지나오는 자동차를 통해서 지나가는 토지는 전부 다 각각 필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로가 한 번 뚫리면 이게 필지가 두 필지 이상이죠. 옆으로 가고, 그쵸? 일로도 가고. 전부 다 뭐다? 이게 바로 도로다. 주의 제가 해놨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자동차 길은 도로가 아니다. 아파트. 그래서 여기, 요런 것들. 그래서 도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조금, 좀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로도. 철도 용지는 쉽게 나올 수 있죠. 궤도가 뭐예요? 철도 딱 생각하면 뭡니까? 철길, 철로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궤도가 있어서 설비 형태를 갖추고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우리 서울역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거기 앞에 개찰구도 있고 뭐 이게 휴게소 같은 데도 있고 그런 데들 역사도 있고 아니면은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 기다리는 곳, 플랫폼 차고 기차들이 들어가는데 공작창이 뭐냐면 수리하는데요, 수리. 그러니까 어머니 와서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기차도 아프면 어딘가에 가서 고쳐줘야 되겠죠. 공작창이 발음도 안 되네요. 공작창이 바로 이 수리를 할 수 있는 큰 그런 데다 수리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철도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공원도 나오는데 공원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공원하고 좀 이 유원지하고 조금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휴양은 휴양이에요. 유원지도 휴양이 들어가요. 유원지도 휴양이 들어가고 공원도 휴양이 들어가요. 근데 공원이 가까워요? 저희가 유원지가 가까워요? 공원이 우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반 공중이 보건 또는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무슨 법률에 따라 공원, 녹지로 결정 또는 고시된 거. 공원이라고 딱 표현됐네요. 그래서 휴양 갖고 일반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적합한 위락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쵸?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은 유원지다. 유원지 딱 생각해 보면은 뭐예요? 거기 가면은 물도 있지만 음식점이 일단 쫙 다 깔려 있잖아요. 공원 근처에 음식점이 있던 데가 보셨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위락, 즐긴다는 거잖아요. 휴양은 휴양을 하는데 즐기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뭔가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말초적인 게 보이네요. 그쵸? 경마장, 수영장. 근데 이 공원은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편안하게 가는 거.
묘지는 이제 뭔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사람의 시체 유골이 있고, 묘지공원, 묘지공원, 봉안시설,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그래서 화장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딘가에 하잖아요. 네, 그런 시설들, 그런 시설과 그 밑에 있는 토지들은 전부 다 묘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봉분이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체육용지는 눈으로 봐도 다 보이죠?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건물. 근데 밑에 주의 제가 써놨죠.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유수, 물에 흐른 거,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한 요트장, 카누자 등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얘는요, 종합운동장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십 년 가잖아요. 체육관도, 그쵸? 우리나라 체육관. 배구, 농구, 야구장도 오래 가잖아요. 고척 야구장 있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골프 연습장은 금방 없어질 수 있죠. 실내 운동장도 뭐 수영장도 그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도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트장, 카누장 이런 거는 영속성이 없지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체육용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원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공원하고 유원지하고 비교하시고. 그래서 주의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 좀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거 숙식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유기장의 부지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적지는 뭐예요? 사적지. 역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 경주가 제일 좋겠네요, 경주. 경주에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잖아요. 불국사가 밑에 있잖아요. 그쵸? 산 중턱에 올라간 데 있는데 그 불국사 밑에, 그것도 사찰이긴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땅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국가유산이잖아요. 그쵸?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뭐다? 사적지라고 한다. 사적지. 근데 문제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성균관 좀 생각해 볼까요? 규장각, 성균관에 있는 규장각, 또는 서울대 안에 있는 규장각. 이건 학교용지잖아요, 전부 다. 대학교, 전부 다 학교용지죠? 학교 교육을 위한 거니까. 거기 안에 있는 이런 시설물 밑에 있는 토지들은 사적지가 아니래잖아요. 사적지가 아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안에 역사적인 역사물이 있더라. 역사적인 뭐 이렇게 뭐 사적지 묻지 않은 그런 기념비가 있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뭐다? 이것을 사적지라는 표현으로 쓰지는 않고 여기 학교 용지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 용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잡종지는 그 외인데 이 잡종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빼고 다야 이런데 그거 빼고 왜 그거를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잡종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빼고 다야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뭐 갈대밥, 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 파는 곳, 야외 시장, 공동우물 뭐 굉장히 많은데 F에 제가 별표 놨죠. 쳐놨죠. 밑줄.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경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주유소 용지도 있고요. 그건 기름을 팔기 위한 용지잖아요. 또 뭐 있었어요? 아까 저희 주차장 용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요.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뭐 있어요? 잡종지. 주차장은 뭘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동차에 뭐예요? 주차를 위한 거고 주차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있는 거고 주유소 용지는 기름, 가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일에 자동차를 막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 옆에다가 급유, 기름을 급하게 석유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조금씩 움직일 그 기름은 줘야죠. 그쵸? 그 기름을 넣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다?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판매용이 아니라 했잖아요. 기름을 판매할 용죠. 여기 주차가 독립된 그런 표현을 썼죠. 잡종지는요.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용지인데 앞에 보시면 뭐예요? 운전학원, 폐차장, 터미널 이런 것들. 주차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름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유를 판매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뭐다? 잡종지로 빼면 된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항에는 건물이 있긴 하지만
잡종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쓰레기 처리장, 오물장 정말 잡스럽네요. 그쵸? 도축장 이런 것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흙, 아까 뭐랬어요? 돌 캐는 곳, 물건을 쌓아두는 곳, 흙을 파는 곳 이렇게 했는데 원상 회복 조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판다, 돌을 캔다. 그러면 이건 잡종지가 아니다. 키워드는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 다음 5번 가죠. 경계. 좀 어렵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잡종, 우리 지목 갖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죠. 자, 경계를 볼게요. 경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국가가 토지에 세금을 먹이기 위해서 각 필지마다, 그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경계점을 찍는다고 했죠, 제가? 경계점을 찍는다. 경계점을 찍어서, 경계점을 어디, 굴곡마다 찍는다고 했죠, 굴곡마다. 찍어서 이걸 연결을 하면, 이걸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등록한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라고 한다고요. 특히 어디에? 필지별로. 옆에 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갖고,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한다. 그 경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경계에 따라서 이 경계점이 찍어지고, 경계 안에는 뭐예요? 이거 계산하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지번도 주고, 지번도 주고, 지번도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목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제일 먼저 토지 표시의 첫 번째는 측량을 통해서 경계점을 찍고 경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소재, 지번 이런 것들이 쭉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죠?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측량. 그래서 경계 밑에 보시면 양가로 니은에 측량이 보이죠? 지적 측량 실시.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누가? 국토교통부장이 측량을 실시하죠. 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되는 것이므로 지적 국정주의, 국가에서 정한다고 했죠. 지적은 땅의 기록은 국가가 정한다고 했죠. 토지 소유자가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하는 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그림의 형태예요. 그림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어떻게 해요? 좌표 형태로, 도해 형태로 하는 거 하나, 좌표 형태로 찍기겠다. 도해는 그림으로, 좌표는 X축, Y축 같은 그런 값을 넣는 것이 있어요. 등록하는 점을 말합니다. 자, 지상경계 구분. 지상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에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이나 경계점 표지가 있는데, 이 지상경계라는 것은 경계점을 찍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흔히 말해서 앞정 같은 게 이렇게 바닥에 꽂혀 있는 듯한 느낌의 그 동그라미 같은 게 있어요. 표시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에다가, 지표면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지상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석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크게 그려서 그래요.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못을 못 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시작이야, 이렇게. 그래서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경계점 표지, 여기 경계점 표지라고 해요. 이거부터, 여기서부터다 하면서 경계점 표지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제가 앞에 그 지목하면서 우리 필기노트를 안 보고 왔네요. 필기노트 하나 보죠.
자, 지목하고 부호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막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목하고 부호는 뭐냐? 지목하고 부호는 중요한 포인트죠. 지목은 28개, 부호도 뭐예요? 28개겠죠. 지목이 되면 부호는 어디다 쓴다고 써요? 이 부호는 언제 쓴다고 써요? 이 지목은 대장에 지적공부에 표시하는데, 부호는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한다고 했죠? 지목은 대장에 다 표시해줘요. 대장 칸이 많고 넓으니까. 근데 이 지적도는 조그만 땅들도 있고 넓은 땅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주유소 용지 5글자 다 쓰는 거하고 체육 용지 4글자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딱 한 글자씩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다? 첫 번째 글자만. 그래서 주유소 용지, 공원, 목장 용지, 유지 이런 거죠. 앞쪽 자만 주 이게 부호. 공원은 공이 부호. 목장 용지는 목이 부호. 유지는 유가 부호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4가지만 부호가 두 번째 글자예요.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돼.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부호 같고. 그래서 매번 나온다는 표현은 좀 약간 오버인 것 같고 매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는 이 4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외울 때는 차장, 천원이라고 외우시되 요거를 잊지 마시고 천원 차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차장, 천원. 그래서 요걸 두 문자를 가지시고 저기 주유소하고 주차장, 공원하고 공장용지, 목장용지하고 하천인데 이 하자가 있는 게 지목이 없어서 갖다 붙인 거고요. 유지하고 유원지는 또 달라. 유지는 뭐예요? 댐. 주유소. 이게 댐. 그 다음에 우리 그 하천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저수지. 그런 곳이 유지고 유원지는요. 놀고 막 위락을 즐기고 휴양과 위락. 하천은 자연유수. 공장용지는 뭔지 아시죠? 제조업과 관련된 거. 주차장은 주차가 주 목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 표현이 있고 주유소는 뭐야? 기름을, 석유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경계관에서 가시기 전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위에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뒤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왔네요. 자, 아무튼 경계는 그러하다. 그래서 국가가 정하고 경계점이라는 게 있고 경계점 표지라는 것이 있더라. 지상 경계 구분 보실게요. 자, 그래서 경계점 표인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는 다른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아니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있는 거 없는 거 외우라고 하는데 제가 다 표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볼까요? 일단 조문이 있으니까 조문 먼저 보겠습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점을 새로 정한다. 전에 여기 경계점 표지를 찍어놨었잖아요. 이거를 뽑아가지고 딴 데다 옮길 수 있잖아요. 딴 데다가. 아니면 측량을 하려면 어디가 기준점인지를 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를 해야 되겠다. 토지 소재, 지번, 지목 안 보이고 안 써도 돼요. 면적 필요 없고 그쵸? 경계점 표지의 종류 아까처럼 그 말뚝 같은 형태냐 경계점 위치는 어디냐 그럼 위치 사진도 찍어요. 위치 설명도 그래서 밭대기 중간이냐 반옆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사과나무 옆이냐 이걸 표현을 하는 거죠. 경계점 좌표도 좌표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경계점의 좌표 XY를 만들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요 거의 아직 지금 다 100% 다 안 됐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거의 도시에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붙이는 방법 공부상 지목하고 토지 이용 지목 뭐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일단 용지 한번 볼게요. 그거
아이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이거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아무나 이걸 발급받을 수 없는 거라서 제가 이 양식지만 들고 왔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뭐예요? 지상에 말뚝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뚝이 어디 있더라? 일단 행정구역이 보이죠? 읍면동리 행정구역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지번, 지목, 실제 지목은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위치도라는 거는 대략적인 도면인데 뭐 밭대기 중간에 다 여기 이쪽에 이쪽에 있더라 뭐 이런 거 위치도 이런 거 찍는 거죠 뭐. 나머지는 됐고 경계점 부호가 보이고 표지 종류는 말뚝이냐 쇠못이냐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돌로 이렇게 석회 그 약간 그 비석 같은 느낌의 그런 거냐 아니면 바닥에다가 돌로 박아놨느냐 그런 걸 표시하는 거예요. 경계점 위치, 뭐 부호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X, Y 축 있잖아요. X, 좌표, 부호 써놨죠. X, Y 이런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걸 제 것만 볼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거죠. 경계점은 이걸 함부로 훼손하게 되면 이제 처벌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식지만 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식지는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재, 지번, 표지 종류는 이제 뭐 돌로 된 거냐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냐, 위치는 어디냐, 담벼락이냐, 그다음에 사과나무 옆이냐, 위치 설명해주고, 그다음 좌표 아까 XY 있었죠. XY라고 있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계점의 사진, 그래서 실제적으로 쇠 막대기인지 아니면은 비석 같은 걸로 되는지 사진을 다 찍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결정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따른다. 네, 기억을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시험 많이 나와요. 이것도. 자, 경계를 지어야 되는데 구조물 사이에 차이가 없더라. 연접되어 있는 토지 간에 높이 차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땅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땅이 평평해요. 땅이 평평하다. 그럼 뭐예요? 중간에다가 탁 이렇게 경계를 그래서 여기다가 돌을 갖다가 아니면 화강암 같은 거 여기다가 해준다는 얘기고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높이가 이 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요.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높이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면 어디요? 하단부라는 거죠.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 하단부. 하단부가 바로 기준이 되겠다. 경계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 하단부, 그 다음에 하단부가 있고 절토, 깎인 땅이 있게 되면 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도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절토, 깎인 땅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상단.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절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토는 상단부가 경사면에 상단 뭐 여기다 이렇게 됐다. 땅이 이렇게 됐다 보면요. 아이고 제가 지우기를 잘못 지었네요.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상단부 이렇게 한번 실수하니까 계속 실수하네요. 그쵸? 그래서 깎인 땅이 있으면 어떻게 상단부로 여기 밑에가 아니라 여기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경우는 최대 만조, 최대 만수위, 물 최대치라는 거죠. 만일에 바다다. 바다가 막 들락날락하죠. 썰물, 밀물이 엄청나게 그쵸? 그럼 뭐예요? 최대치를 쳐준다는 거예요. 최대치에다가 경계를 둔다.
공유 수면 매립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바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그래서 수면을 매립을 해서 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다. 바다가 있으면 이거를 제방을 쌓아요.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한다. 그래서 여기다 뚝을 쌓으면 제방 막는 거죠. 예, 방조제 같은 거 막게 되면 어디요? 바깥쪽 어깨 여기다가 여기다가 경계를 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어디가 나오느냐? 절상, 하단부, 상단부, 절상, 최대 만조의 그 다음에 바깥 어깨 쪽 이런 표현으로 시험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게 경계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그걸 가지고 해요.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바깥쪽 어깨 쪽이다. 자, 마번요. 마번에 보시면 지상 경계점을 설치한 후에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설치한 경우에 분할하는 경우. 설치를 하고 분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설치를 하고. 경계점 표지를 일단 먼저 경계를 딱 찍어 놓고 난 다음에 분할을 하겠다는 거죠. 경계점을 찍고 그 다음에 분할하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다음과 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가 있는데 측량을 하기 전에 뭐예요? 설치하고 분할을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외우실 때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공공사업, 그 다음에 국토이동에 뭐 있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계획관리 계획선에다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를 하고 분할하고 측량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경계점 표지 찍고 그 다음에 측량이 들어가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막 외워야 될 거냐? 근데 시험은 주로 이런 게 나오죠. 도시개발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우기가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한 필지를 다 사기가 어려우니까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한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결정. 분할을 하려면은 일단 여기 토지 하나 우리가 볼까요? 토지를 분할을 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지번 부여할 때 얘기를 했는데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자, 지상 건축물이 있으면 분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상물을 여기 쪼갤 수는 없잖아요. 가운데로. 그래서 어떻게?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 걸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얘는 피해서 한다는 거죠. 피해서 어떻게?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고. 그쵸? 이렇게 분할을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지상 건축물이 있으면 걸리지 않게 분할을 해라. 근데 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인데 언제? 예외는 항상 판결이에요. 판결을 이길 수가 없죠. 판결이면 어쩔 수 없이 지상물, 건축물을 나눠가지고 토지 부분을 나눠가지고 분할할 수 있고 또는 공공사업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건축물을 밑에 있는 토지를 건물을 분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을 쪼갤 수는 없고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 밑에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피해갖고 분할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판결받았거나 아니면 공공사업 때문에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역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까 나왔었잖아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이 있게 되면 지상물이 있어도 어떻게 지상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밖에 없고
앞에서도 뭐 있어요? 이걸 분할하기 전엔 경계점 표지 찍고 뭐라고 했죠? 경계점 표지 찍고 분할을 위해서 우리가 측량하는 거. 그래서 마번하고 바번하고는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게 요거 세 개는 겹치잖아요. 그렇죠? 요거 세 개는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개는 겹치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 밑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계 결정. 도시개발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재개발 지역에서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싹 다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을 다시 확정을 지었거든요.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뒤에 현황대로 결정을 하면 되겠다. 상황 봐와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맞춰진 대로 그때 가서 지적을 확정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다 공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경계점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자, 합병 지역의 경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뭐 합병에는 두 개의 필지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경계점 찍었을 거 아니에요. 경계, 여기도 경계, 여기도 경계. 합병하면 하나의 토지니까 경계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말수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말수하고 여기 원래 있던 경계만 놔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경계만 놔두고 경계 부분을 말수하면 돼요. 행정구역의 경계 결정, 뭐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 뭐 중앙을 경계로 한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면적 좀 볼까요? 면적이 좀 어려운데 면적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